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최근 정말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 상황,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 또 그 배경은 뭔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무조건 항복 발언, 이게 또 화제가 됐었고요. 실제 미군 자산 움직임까지 포착되면서 전 세계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말싸움, 수사적인 압박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죠. 구체적인 군사 행동 준비로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의도랑 파장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자분들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현재 상황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부터 좀 보죠. 이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무조건 항복하라. 또 뭐 SNS에서는 하메네이가 어디 숨었는지 안다. 뭐 쉬운 표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도 적어도 지금은 제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참 해석에 분분한 지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협상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외교적 해법의 문은 열어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란이 핵 농축 권리는 포기 못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니까 군사적 해법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최후의 최후 통첩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건 압박 수위를 정말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협상력을 높이려는 심리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이죠. 네,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는 거죠. 그 항공모함이나 공중급유기 배치 소식 같은 것들요. 네, 맞습니다. 그 니미츠급 항공모함 전단을 좀 예정보다 일찍 파견한 것도 그렇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그 KC-135 공중급유기입니다. 이걸 수십 대를 유럽하고 중동 지역에 이렇게 분산 배치했다는 점인데요. 아, 그 공중급유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규모 장거리 공습작전을 하려면 필수적인 자산이거든요. 연료를 중간에 보급해줘야 하니까요. 이렇게 많은 수를 그것도 분산해서 배치했다는 건 그냥 보여주기식 무력 시위라기보다는 실제 어떤 작전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또 뭐 B-52 전략 폭격기 얘기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B-52 전략 폭격기를 또 전진 배치하고 심지어는 그 GBU-57 폭탄, 이게 일명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건데 땅속 깊이 있는 시설을 파괴하는 폭탄이죠. 이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까지 나왔다는 건 이란의 그 깊은 지하 핵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이야, 정말 구체적인 움직임들이네요. 국방장관도 대통령 결정 내려지면 집행 준비돼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네, 그렇죠. 미국 국방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죠. 그럼 미국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그 근본적인 배경은 역시 이란의 핵 개발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크다고 봐야죠.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 이건 미국한테도 그렇고 특히 동맹국인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큰 위협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할이 상당히 커 보이던데요, 자료들을 보면. 네, 맞아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포착했다면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 왔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임기 내에 이란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아주 강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5차례나 핵협상을 했는데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미국이 좀 더 강경한 노선으로 가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 군사 개입이라는 게 이게 정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라크 침공 사례도 있었고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벼죠. 중동 지역에서 전쟁에 개입한다는 건 자칫하면 정말 진흙탕 싸움에 빠질 위험이 아주 크거든요. 실제로 2003년 이라크 침공이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란의 영향력만 더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만약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그 파장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고요.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그 호르무즈 해협,
거기를 봉쇄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거기가 막히면 정말 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중요한 길목인데 그게 막히면 국제 유가는 폭등할 거고 세계 경제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요. 그 자료에도 나오지만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도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53%로 과반수라는 거예요. 지지층 내에서도 반대가 더 높군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개입해서 정권을 바꾸려는 소위 레짐 체인지 시도가 오히려 이란 내부의 반미 감정만 자극하고 내부 결속을 더 다지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를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내부 상황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핵시설이 타격을 입고 사이버 공격이나 인터넷 차단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정밀하게 타격을 세웠죠. 그래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나 미사일 역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그 나탄즈 핵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혁명수비대 IRGC 같은 핵심 기관이 약화되고 고위 인사들이 제거되는 일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36년 통치 기간 중에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난까지 겹쳐서 내부 불만도 크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경제 제재 때문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외부 압력이 반드시 이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외부의 위협이 내부의 어떤 단결을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란의 위협을 아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요. 그래서 계속 미국의 군사 행동을 압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정말 들어보니까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실제 군사적 움직임, 그리고 이란의 핵 개발 의혹과 내부 상황, 또 거기에 이스라엘의 역할까지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느 한쪽의 의도나 계획만으로 이 상황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요인들이 서로 맞물려서 작용하면서 예측 불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또 어떤 다른 변수가 작용할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지점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정말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앞으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른 요인은 없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